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 중인 주준희 기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스트레이트 제가 봤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하는 내용인데, 고생을 했는데, 결론이 좀 유보적이고, 예. 아직 중간 보고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주제는 또 제가 같은 분야를 오래 추적했던 사람으로서 건너뛸 수가 없어서, 결론이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이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미국발 이명박 비자금에 네. 대한 이야기가 몇 달 전에 나왔죠. 네. 네. 미국, 연방국세청 IRS. 네. 무서운 것이죠. 여기서 이명박, 이시영, 미국에 출석 요구했죠. 네. 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다스에서 돈이 자꾸 사라지고 돈 세탁과 불법 송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이 나서서 소환장을 이렇게 발부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돼서 못 가고. 네, 못 가고 아들 이시영 씨는? 아들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있는데 아들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요.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안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사라진 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스에 입금됐다고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실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예. 미국 다스 법인, 네. 현지 법인에. 그 돈 일부가 어디로 간 게 아니냐 하는 의심계좌, 그런 의심계좌를 미국 기관이 특정을 했는데. 네. 그 계좌 특정한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준희 기자가. 네. 미국의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네. 다른 데 같으면 이걸로 이미 특종이라고 10번 하고 썼지요. 그러나 네. 저희는 또 여기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 팀이 확인한 결과 미국 정보기관에서 두 계좌를 이명박의 차명 계좌, 이명박의 계좌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번호를 들고. 네. 그 계좌가 있는 중국으로 간 건데. 네. 항저우에 있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돈 규모를 보니까 거기 언급된 3,500만 달러, 3,000만 달러, 우리는 돈으로 한 300억 수준이잖아요. 네네. 예, 3,400 수준인데, 과거 이제 추적했던 그 계좌들과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건 최종 저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건 너무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작은데. 각하의 스케일에 비하면 아주 작죠. 예, 이건 중간에. 네. 선택하려고 하는 거나 잠시 모아둔 거나 아니면 통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국으로 간 건데. 근데 왜 하필 중국에다가 이런 계좌를 만든 겁니까? 보시면. 중국이 돈이 들어올 때 보지 않아요. 중국은 돈이 나갈 때는 면밀하게 체크하는데 돈이 들어올 때는 잘 보지 않는 그런 달러 하더라도. 네, 금융 특수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어느 정도 관시라고 하죠. 인맥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그냥 금방 열어줍니다. 뱅크 계좌를. 그리고 환치기가 유명해요, 환치기가. 네, 환치기의 천국이라고 또 할 수 있고요. 돈을 빼낼 때. 네. 그리고 다스의 해외 공장의 주력 부대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 네. 중국 다스의 총 대표는 얼마 전까지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공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환치기 할 때, 그런 부동산을 통해 환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건상 이해는 가는데. 네. 예. 그래서 중국인가 싶었는데, 이제 실제 그래서 항저우에 주준희 기자하고 스테이트 팀이 같이 갔어요. 네. 예. 가서, 여기서 스테이트 팀이란 MBC 기자죠. 예. 스테이트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스테이트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뉴스 아직도. 공장이나 잘해. 뉴스 공장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건 좀 그렇습니다. 네. 실제 중국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상과 다른 전개가 있습니다. 네. 계좌 하나는 폐쇄됐고 그럴 수는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살아있는데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다른 하나의 계좌는 동명이인이다. 네.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좌 소유주가. 그렇죠. 그 계좌로, 그 계좌를 특정했어요. 네. 미국의 기관에서. 네. 미국의 기관만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도 특정했다면서요. 우리 국세청도 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의 차명 계좌, 이명박 의심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올 4월에 올 4월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그 구세청에서도 액수와 계좌를 알고 있었고 네.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문건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미국과 이렇게 서로 교차 검증하려고 정보 교환 차원에서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으로 저는 그 추정한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도 알고 있고 미국 정부 기관도 그러니까 알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 추적에 능한 기관도 미국의 또 해당 기관도 특정했어요. 그죠? 네네. 네, 이명박의 차명 계좌가 해외에 존재한다는 걸 특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가서 그 계좌 주인까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나는 동명이인이다. 네, 나는 아니다. 이명박 그러니까 이 계좌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네. 뭐 자금 담당 누군가 되겠죠. 네네. 아마도 실제 존재한다면. 네. 이름이 같아요. 네. 이름이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장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인된 것은 이분 스스로 본인 네. 주장인데 내 통장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명박 리밍보 중국어로. 네. 리밍보. 그러니까 이명박의 이름으로 거액이 송금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네. 그 은행이 달러가 들어왔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런 전화를 이분에게 여러 차례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아니 나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명박은. 이명박은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처음엔 끊었답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다. 리밍보가 너한테 거액의 달러를 송금했다. 네. 너 리밍보 아느냐 이렇게 다시 전화가 왔다. 다시 전화 온 거죠. 왜냐하면 중국 이게 추정을 해보면 중국 은행 입장에서 은행에서 그냥 일반적인 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액수가 컸겠죠 아마도. 컸죠. 그러니까 그렇죠. 확인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확인을 했는데 이 본인이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는 모 씨는 나는 이명박과 무관한데 네. 은행에서 전화는 왔더라. 네. 그 사실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네. 전화는 왔다. 돈 들어갔는데 맞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아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전화 왔다. 여러 리밍보가 돈을 보냈는데 뭐 맞느냐 이렇게. 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스트레이트의 저희가 취재한 거는 취재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의 추론은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동명이인의 네. 계좌가 왜냐하면 돈이 싱가포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싱가포르에 있구나 계좌가.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돈이 그 동명의 사람에게 입금이 된 사실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 이름을 보고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 이명박 은행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이름을 네. 정확히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명박 꼬리표가 붙은 돈이 입금됐다. 예. 이것까지는 간접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동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분의 주장을 100%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그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김어준 총수가 여기까지는 잘 설명을 했는데.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스트레이트는 앞으로 더 추적해 보겠다고 끝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이거 다시 불러야 되겠다 주최 기자를. 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저도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목에 탁 걸렸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고 끝나면 안 되지. 안 되죠.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주장입니다. 네. 동명이인이 나한테 그런 전화를 왔어. 이명박이라고. 예. 이명박이 돈이 입금됐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그 돈 입금됐는데 맞아요라는 전화를 왔어. 여러 번. 네네.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다. 네. 동명이인이다. 네. 그럼 실제 이명박 이름으로 돈이 그 사람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에게 입금된 건 맞다. 여기까지만 갔잖아요. 네네.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조사권, 수사권이 없어서 그 그렇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취재하고 더 해보겠다. 여기가 네. 스트레이트의 결론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생각해 보면 그럼 그 동명이인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선 그 동명이인이 주장이 맞다면 자기 계좌는 그 돈이 입금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은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장하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실제 글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하나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의아한 것이 은행이 거액의 달러가 들어왔어요. 네. 이 동명이인이라면 계좌는 달라야 돼요. 네. 그렇죠? 달라야 돼야 되죠. 네.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고 똑같은 이름에. 그렇죠. 근데 은행이 다른 계좌로 들어갔는데 네. 이름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그 사람한테 했다? 중국은행이라고 해서 금융권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거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저도. 이 동명이인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중국에도. 네. 그런데 이제 거액의 달러가 A라는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 착각하고 계좌가 다른데? 저는 그건 납득이 안 가고 우선 네, 1차적으로. 네. 2차적으로는 이거는 국내 국세청과 네. 미국의 그 해당 기관, 정확한 기관명은 말하지 않기로 하고 달러 추적에는 전 세계 1인지 아닙니까? 그렇죠. 손바닥 보듯 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은행들이 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크로스 체크도 하고요. 당연하죠. 미국의 그 기관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누가 보고를 안 합니까? 네. 안 그러면 결제 통화를 막아버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제은행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이 이거 쭉 보다가 이거 이명박 관련 계좌 딱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을 썼어요. 예. 리명박이라고. 그러면 그 미국의 결제 기관도 미국의 그 정보기관도 이름이 똑같아서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행 그 은행의 담당자가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의 그 달러를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이름이 같아서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절대로. 네. 주중에는 납득이 갑니까? 이게? 저도 총수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동명이인일 아주 낮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그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는지 실제 동명이인이 맞는지 네. 좀 내국인 아닙니까? 어쨌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세청이 나서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중국하고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이명박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높죠. 이 정황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분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명박의 계좌도 확인하면 됩니다. 중국의 그 계좌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는가. 네. 이거는 이만큼까지 추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확인이.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싱가포르가 이명박의 저수지의 한 창구였고, 그건 2012년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확인한 바예요. 네. 그리고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지영 씨가 네. 그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오가면서 대형 부동산 회사를 이렇게 거기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조금만 따져보면 이명박의 재산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우리 해당 기관 국세청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국세청이 조사할 부분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수사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스에서도 아주 일부만 했어요. 진짜 횡령, 돈은 뇌물. 여기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돈의 연결고리처럼 보이는 곳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계좌를 해외 정보기관에서 지금 들고 왔습니다. 계좌 번호까지 들고 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막힌 거예요. 네. 그럼 동명이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기관이 나서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여기서 또 물꼬가 확 터집니다. 네. 이거 몇 년 추적했어요? 이거 10년 가까이 추적했어요, 이거. 네. 여기서 비행기가 많이 막힐 수는 들었어요. 없다. 네. 동명이인의 주장에 그냥 막힐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는데
삼성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겨울 다 추워졌는데 이제 영화야 영화. 아니 쌀쌀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명박 계좌를 박근혜 계좌를 이렇게 찾으러 해외에 다니면서 그 이명박 계좌나 이명박의 비자금과 굉장히 국내 재벌 간에도 굉장히 서로 연결됐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밀접한 고리가 있다고. 찾다 보면 다 그게 다 연결돼 그렇습니다. 있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서 이명박 계좌와 소위 재벌과 그중에 뭐 삼성 계좌와 연결 고리를 삼성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재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취재를 했고 몇 가지 또 그러니까 계좌를 지난 찍어 여름부터 왔습니다. 했는데 언제 시작하냐 이거지 그거를. 이제 해야죠. 곧. 네. 네. 자, 이제 곧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